지난 2017년 중국에서 공장망을 구축하다 중국 측에 체포된 국군 정보사 군무원 A씨. 조사 과정에서 중국 측에 포섭된 A씨는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수사 결과 A씨는 중국 요원으로 추정되는 중국 동포에게 40여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요구했고 실제 2019년부터 차명 계좌 등을 통해 1억 6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을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부터 군사기밀 30건을 유출했는데 유출된 기밀엔 비밀요원의 신상 정보뿐 아니라 정보사 조직 편성, 다른 정보부대의 작전 방법, 특정 지역 정세 분석 등이 담겼습니다. A씨는 자신이 취급하는 기밀은 메모하거나 통째로 영해로 가져갔고 타부서 기밀은 대출한 뒤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앱으로 몰래 촬영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기밀은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거나 중국 인터넷 게임 음성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메시지 2천여 건을 복원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겁니다.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 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을 구속 수사하여 군형법상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어제 기소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A씨가 접촉한 중국 동포가 북한 요원인지 등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간첩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정보사 해외 공작부서 소속 군무원 A씨가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군사 기밀엔 대북 작전 코드명을 비롯해 블랙 요원들의 실명과 위장 직업, 위장 업체명 등 기밀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뒤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 몽골, 캄보디아 등에서 활동하던 일부 요원들까지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국군 정보사령관은 요원 보호를 위해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파견 인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복귀 조치를 취했고요. 두 번째로는 출장을 금지한 부분이 있고 대북정보 전문가는 기밀 서류들만 소각하고 현지 거처와 차는 물론 운영하던 업체까지 그대로 놔둔 채 제3국 등을 통해 급히 귀국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국에서 간첩죄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휴민트망 전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30년 돼야지 그동안에 우리가 구축해놨던 대북 정보망 또 군사 정보망이 다시 복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군사법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군 당국은 A씨가 유출한 정보가 북한이나 제3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 A씨가 기밀을 노트북에 저장하고 유출하는 과정에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정보사의 기밀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달부터입니다.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 개인 노트북에서 해외에서 공식 활동 중인 화이트 요원은 물론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이 담긴 기밀 자료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관련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원 신상 정보 등이 담긴 2, 3급 기밀 대여섯 건은 파일 형태로 중국 동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국 동포가 북측 요원일 가능성도 그는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으로 직접 갔을 가능성 충분히 존재하고 북한으로 넘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이상 현장에서 이 요원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험하게 됩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요원들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블랙 요원들의 신변 위협은 물론 오랜 기간 공들여 만든 정보망 전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원들의 안위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이로 인한 정보자산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국가 안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A씨는 노트북이 해킹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비밀 정보가 개인 노트북으로 반출된 것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보안 사고입니다. 군 검찰은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정상 진행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정보사 하극상 사건에 발단이 된 민간단체 군사정보발전연구소의
정보사 비밀 사무실 무단 이용에 대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2급 이상 비치 인가 받지 않은 사람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위치의 존재도 알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을 비롯한 우리 정보사 관계관들이 굉장히 정말 뼈아프게 들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은 정보사 하극상 사건에 신원식 장관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신 장관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민간 연구소 관여하신 사람이 신 장관과 동기생인 조모 장군이에요. 그래서 그때 진급을 시켜주는 청탁을 한 대가로 이 여단장이 그 안가를 무료로 쓰게 해줬다는 의혹이에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진급 청탁이 있었다는 것도 저희 명예에 심각한 손상이고, 신 장관은 정보사가 무리를 빚은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대대적인 조직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권력요원의 기밀 누출과 기타 정보사의 어떤 고위장성끼리의 볼성사나운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밀 요원 신상 정보 유출로 중국 등에 파견됐던 요원들을 귀국시켰지만 현재는 정보사의 정보 업무가 대부분 정상화됐다고 신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비밀 요원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정보사 군무원 A씨에 대해 국군 방첩사는 간첩 혐의를 추가해 군검찰에 송치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